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캡틴 주장. 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캡틴 마음딱입니다. 캡틴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주장보다. 뭔가 주장, 캡틴.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제가 프로젝트를 2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답장 드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금 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 답글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본적인 마음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감동을 받으셔서 학구 챌린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에 김연아 작가님 간호사이신데 중환자실 간호사 21년 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부분 78페이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들려드릴게요. 내 나이 20살에는 세상을 전부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20살에 세상을 전부 잃을 것 같았다. 20살의 한 여자아이가 병동에서 갑자기 중환자실로 내려왔다. 택시 뒷좌석에 탔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힌 단순 교통사고였다. 그 아이는 외상 하나 없는 가벼운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병원 복도를 활보하던 멀쩡한 아이가 입원 이틀 만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살처럼 앓더니 빠르게 중증 폐혈증으로 진행했다. 주치의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던 원인불명이었다. 원인균 파악을 위해 혈액 배양 검사가 나갔고 미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중환자실로 내려온 아이에게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었다. 급속히 떨어진 혈압을 올리는 많은 승합제가 투여됐지만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폐혈성 쇼크였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떠올랐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도 통하는 말이다. 하나의 장기가 나빠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장기들도 망가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그 아이의 장기들이 빠르게 제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다. 우선 급한 건 신장이었다. 콩팥 기능이 멈추면서 단 한 방울의 소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배출되지 못한 혈액 내 독소가 점점 몸을 부풀게 만들더니 동공 반응을 보이기 위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멈춘 콩팥 기능을 대신할 투석기가 곧바로 투입되었고 그와 동시에 많은 양의 항생제가 투여되었다. 하지만 거침없이 세력을 넓혀가는 폐혈증은 아이의 몸을 힘껏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두 손과 두 발을 점점 창백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말철 혈관들이 제 기능을 잃자 양손과 두 발은 마치 방금 냉장고에서 걸어나온 듯 차가워졌고 그 냉기는 점점 위로 올라갔다.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까맣게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하고 반응을 기다리기에는 괴사 진행이 너무 빨랐다. 따스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이불 밑에 대주고 따뜻한 물로 채운 핫팩을 시간마다 대주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전신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두 손과 두 발을 절단해야 할지 모른다. 폐혈증으로 하루에 무릎과 팔꿈치까지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었던 다른 환자를 떠올렸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20살이었다. 그 나이가 너무 아까워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보온을 위해 이불 속에 꽁꽁 싸매둔 양손과 두 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기를 확인했다. 이것저것 손으로 확인한 후에는 무작정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몇 시간 보온을 위해 이불 속에 꽁꽁 싸매둔 양손과 두 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기를 확인했다. 이것저것 손으로 확인한 후에는 무작정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오른손 끝을 주무르다 오른발로 옮겨갔다. 다시 왼발을 주무르다 왼팔로 내게 맡겨진 다른 환자들의 활력 증후와 소변량 체크, 투약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그 아이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다. 아이의 손과 발가락 끝은 이미 쪼그라들면서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점점 위로 진행 중이었다. 서둘러야 했다. 협진을 위해 한 교수가 중환자실에 들렀다. 교수는 혈액 배양 검사 결과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짧은 한숨과 함께 정신없이 아이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힘들겠어. 통계상으로는 사망 확률이 80%가 넘어. 그러나 교수의 말이 아이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일을 멈추게 할 만큼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다.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따질 만큼 한가롭지도 않았다. 통계 따위가 무슨 대수인가. 통계는 지나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균에 대한 수치일 뿐 이 아이에게도 맞는다는 법은 없다. 무엇보다 이 아이는 내 환자였다.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했다.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었다. 교수가 자리를 뜨자 이번엔 나보다 어린 주치의가 중환자실에 들렀다. 그도 혈액 배양 검사를 보았으리라.
그리고 아이의 혈관을 따라 떠다니는 사망 확률이 80%가 넘다는 지독한 균들의 실체도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가운을 벗고 내 맞은편에 서서 아이의 다른 한쪽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했어요. 이제 나이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죠. 그의 막내 여동생도 20살이라고 했다. 주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와 같이 아이의 팔다리를 주물렀고 시간이 없으면 인턴을 보내 하루 2시간 이상은 꼭 아이 곁에 붙어있도록 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점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이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매일 마음 졸이며 눈금자로 괴사 부위를 체크하고 다시 주무르기를 반복했던 길고도 지루한 시간들이었다. 선생님, 괴사 부위는 그대로예요. 더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꼼꼼히 눈금자를 체크하던 후배 간호사가 늘 그랬듯 자를 내려놓고 한쪽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발이 따뜻해졌어요. 선생님, 이쪽 손도 그래요. 서둘러 손을 대보았다. 사실이었다. 양손발에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말초혈관이 돌아왔다는 것은 폐혈증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였다. 얼마 후 주치의는 그동안 아이를 재웠던 안정제를 끊었다. 여전히 거대한 풍선처럼 부푼 모습이었지만 반응은 금방 나타났다. 아이가 몸을 뒤척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의식을 확인했다. 괜찮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아이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20살이라는 나이에 기대했던 우리의 모든 바램을 열심히 들어주었다. 풍선처럼 부풀었던 얼굴과 몸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았고 호흡이 돌아오면서 인공호흡을 떼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콩팥이 다시 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맑은 소변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수석기가 치워졌다. 20살, 정말 그 나이에 맞는 회복 속도였다. 다시 올라간 병실에서 태어나던 날 아이가 중환자실을 찾았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아이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자 여기저기서 감탄이 이어졌다. 두 발가락 끝만 조금 잘라냈을 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물러댔던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20살의 나이를 뽐내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 실화입니다. 네, 실화인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79페이지에 보면 설상가상, 네, 또 쇼크, 어떤 우리가 파크로첼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카톡창에서 다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 반복과 패턴들이 발동되면서 여러분 절개감이 빠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의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간호사가 했던 이 용기 있는 행위, 네, 20%, 10% 아니 1%라도 그 환자를 살리겠다, 나를 살리겠다, 나의 어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모습을 살리겠다고 뛰어들었잖아요. 주물렀고 냉기가 더 퍼지지 않도록 했는 이 모습. 네. 결국 나에 대한 이 성장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에 대한 성장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 지금 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간의 생각이고 생간의 이음, 순생생음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해보시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80페이지 보면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했다.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고 있어요. 사실 제 삶도 제 시간도 많이 내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효과를 보니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의견도 주시고 또 나누고 싶은 단어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말없이 그렇게 주물렀을 때 그때 어린 주치의가 와서 말없이 이제 같이 주물르게 되면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지속성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에도 사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다양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김주환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제가 듣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 세 가지 어떤 자아들이 자아의 분열 상태에 있거나 자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파코첼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맥을 좀 진단해 봐야 돼요. 한의사가 맥을 진단하듯이 맥을 진단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분이 나가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쯤에 저희가 줌 모임을 한번 할까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소감들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번 쭉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뇌에 각인되고 여러분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실행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 여기까지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고 오늘도 파코첼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